그날 아침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던 지은의 핸드폰이 갑자기 울렸다. 화면에 떠오른 이름은 어머니였다. 지은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늘 그렇듯 달콤하지만 가시가 돋친 듯했다. 지은아, 좋은 소식이 있어? 할아버지 91세 생신을 기념하는 특별한 모임을 다음 주말에 열기로 했어. 할아버지가 내가 꼭 와줬으면 좋겠다고 하셨어. 지은의 손에서 커피잔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검은 액체가 타일 위로 번져나가며 마치 숨겨진 비밀이 스멀스멀 새어나오는 듯했다. 할아버지, 지은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다. 4년 만에 처음 듣는 소식이었다. 그래, 그게 더 특별하지? 할아버지가 특별히 너를 부르셨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가라앉았다. 지은은 주방 카운터를 꽉 쥐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4년 동안 매달 전화할 때마다 들었던 변명들. 할아버지가 쉬고 계셔. 의사 선생님이 방문객 금지라고 하셨어. 다음 달에 보자. 할아버지가 직접 만든 암실에서 사진 현상을 가르쳐 주시던 그분이 왜 갑자기 내 전화를 피하시는지, 왜 나를 멀리 하시는지. 지은의 남편 민호가 문간에 나타났다. 깨진 잔소리에 이끌린 듯했다. 그의 눈이 지은의 떨리는 손을 주시했다. 무슨 일 있어? 입모양으로 물었다. 지은은 고개를 살짝 저었다. 어머니가 여행 일정을 설명하는 동안에도 말문이 막혔다. 왜 지금이야? 4년 동안 나를 막아놓고 갑자기 왜? 지은이 마침내 물었다. 침묵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어머니의 입술이 가늘게 다물어지는 게 상상됐다. 어렵게 굴지 마, 지은아. 할아버지가 나이 드셨어.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지난해 보낸 크리스마스 카드가 그대로 돌아왔었다. 방문객 받지 않음이라고 어머니의 필체로 적혀 있었다. 할아버지의 떨리는 글씨가 아니었다. 생일 선물도 인정받지 못하고 되돌아왔다. 할아버지가 약속하셨던 강원도의 산속집, 그 유산에 대한 약속 뒤에 따라온 침묵. 뭔가 이상해. 생각해볼게, 지은이 말했다. 어머니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다. 생각할 게 뭐 있어? 내 언니가 이미 다 준비했어. 내일까지 비행기표 알려. 당연히 언니 수아였다. 부모님 근처에 살고 할아버지에게 무제한 접근권을 가진 황금 같은 자식. 지은은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 민호랑 일정 확인할게. 다시 전화할게. 지은은 어머니의 항의를 끊고 전화를 끊었다. 떨림이 멈추고 차가운 확신이 스며들었다. 무슨 일이야? 민호가 물으며 커피를 닦기 시작했다. 어머니야. 할아버지가 생신에 나를 보고 싶어 하신데. 민호의 눈이 좁아졌다. 지은의 가족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서 이상함을 알아챘다. 4년 만에? 왜? 지은은 그의 시선을 마주쳤다. 결정이 이미 섰다. 모르겠어. 하지만 알아낼 거야. 그날 저녁, 티켓을 사고 휴가를 신청한 후 지은과 민호는 서울의 발코니에 앉아 도시 야경을 내려다봤다. 피할 수 없는 대화가 시작됐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지? 그곳으로 돌아가면 옛 상처가 다시 파헤쳐질 거야. 민호가 조용히 말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석양이 하늘을 주황과 금빛으로 물들였다. 그들은 늘 그래. 나를 외부인처럼 취급할 거야. 수아 언니가 모든 걸 지휘하고 어머니는 서울에서 온 우리 딸이라고 소개할 테지. 마치 먼 친척처럼 민호가 지은의 손을 잡고 엄지로 원을 그렸다. 안 가도 돼. 할아버지가 유일하게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셨어. 지은이 속삭였다. 다시 볼 기회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런 가치가 아니면 안 돼. 다시 내가 고립되게 두지 않을게. 민호가 단호히 말했다.
지은의 가슴속 매듭이 살짝 풀렸다. 강원도에서 기다리는 게 뭐든 적어도 혼자가 아니었다. 이 초대가 이상하다고 느껴지긴 했지만 카메라 렌즈로 세상의 아름다움을 가르쳐 주신 할아버지를 위해 지은은 불길 속으로 걸어 들어갈 준비가 됐다. 다만 그 불에 너무 깊이 타지 않기를 바랄 뿐. 다음 날 산길이 꼬불꼬불 올라가며 렌터카가 할아버지의 집으로 향했다. 지은의 위장이 익숙한 커브마다 조여들었다. 여름 방문의 추억이 콜로라도의 황금빛 햇살처럼 스며들었다. 거의 다 왔어. 지은이 중얼거렸다.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다. 마지막 구비를 돌자 눈앞에 펼쳐진 집이 낯설었다. 할아버지의 소박한 A자형 오두막이 거대하게 확장된 채 소나무 쪽으로 뻗어 있었다. 낡은 파란 셔터가 사라지고 세련된 검은 창틀이 소박한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았다. 여기 맞아? 민호가 물었다. 지은의 혼란을 대변하듯. 불행히도 그래. 안으로 들어서자 변화가 더 충격적이었다. 낡은 가죽 가구와 손수 만든 퀼트가 사라지고 잡지에서나 볼 법한 미니멀리즘 가구가 대신했다. 할아버지의 작업실 벽이 홈시어터로 바뀌어 있었다. 리클라이너 의자와 프로젝터 스크린이 빛났다. 도구들. 지은이 깨끗한 벽을 만지며 중얼거렸다. 다 사라졌어. 민호가 어깨를 짚었다. 어딘가 보관됐을지도.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할아버지는 절대 그러지 않으셨어. 벽난로 위에 걸린 커다란 가족 사진이 눈에 띄었다. 부모님, 수아 언니와 그녀의 남편, 먼 친척들. 모두가 있지만 지은은 없었다. 지은의 부재는 실수가 아니었다. 선언이었다. 뒤쪽 테라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방 안에는 20명쯤의 낯선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지은을 평가했다. 수아가 중앙에 서서 클립보드를 들고 캐터링 직원을 지휘했다. 금발머리를 완벽한 업두로 올리고 크림색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이곳에 어울렸다. 지은은 아니었다. 지은아. 수아가 다가오며 미소 지었다. 눈에는 미소가 닿지 않았다. 왔네. 어머니가 정말 올지 확신 못하셨어. 올 거라고 했어. 지은은 불편하게 몸을 움직였다. 아직 방 안내를 받지 못해 가방을 들고 있었다. 어머니가 주방에서 샴페인 잔을 들고 나왔다. 지은아, 모두 만나봐. 어머니가 창가에 노부부를 데려왔다. 서울에서 온 우리 딸이야. 마치 다른 행성에서 온 사람처럼. 여자가 미소 지었다. 좋은데. 민지 씨가 수아 말고 또 다른 딸이 있는 줄 몰랐어. 그 말은 예상보다 아팠다. 4년의 부재로 지은은 지워졌다. 어머니의 소나귀에서 벗어나 방을 돌아다니며 귀를 기울였다. 바 근처에서 고급 아웃도어 옷을 입은 두 남자가 대화했다. 용호 할아버지의 상황이 더 복잡해지고 있어? 더 이상 못 숨겨. 키 큰 남자가 멈췄다. 지은이 다가가자 눈이 커지며 흩어졌다. 무슨 상황? 왜 비밀? 수아의 남편 태준이 방 맞은편에서 지은을 지켜봤다. 침실 쪽 복도로 가자 그는 자연스럽게 길을 막았다. 뭐 찾으세요? 친근하지만 영토를 지키는 듯 했다. 그냥 둘러보는 거야? 모든 게 달라졌네. 그는 동정 어린 미소를 지었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나중에 인파가 줄자 다시 시도했다. 할아버지의 침실 문이 잠겨 있었다. 방문 중엔 없던 일, 어머니가 옆에 나타났다. 가족만 들어갈 수 있어. 옅빳빳한 미소. 할아버지가 내일 축하 전에 쉬셔야 해. 저도 가족이에요. 지은이 시선을 마주쳤다. 미소가 변하지 않았다. 물론이야. 하지만 지금은 쉬고 계셔. 어머니가 지은을 거실로 데려가려 하자 지은은 서재로 피했다. 선반은 그대로지만 할아버지의 사진책이 사라지고 장식품이 대신했다. 나가려다 아래 선반 뒤에 작은 액자가 눈에 띄었다.
먼지를 털자 가슴이 철렁했다. 16살 지은과 할아버지가 암실 문 옆에서 카메라를 들고 웃는 사진. 할아버지가 첫 필름 현상을 가르쳐 주신 날 할아버지의 떨리는 글씨로 내 지은에게 세상을 나처럼 보는 유일한 사람에게 그 액자를 들고 서서 지은은 생각했다. 가족의 이상한 행동을 즉시 따져야 할까? 아니면 할아버지와 단둘이 이야기할 때까지 기다릴까? 직면은 진실을 강제할 수 있지만 인내는 숨긴 걸 드러낼 수 있다. 자신의 가족이 모의하는 듯 할 때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지은은 사진을 가방에 넣었다. 이 집, 이 가족에서 지은이 속했다는 유일한 증거. 수아가 샴페인 잔을 들었다. 크리스탈이 빛을 받아 눈이 부셨다. 인파가 거실 중앙으로 몰렸다. 신사숙녀 여러분, 수아가 연극처럼 외쳤다. 완벽한 리허설된 자연스러움. 주인공이 마침내 합류하셨어요. 지은은 발끝으로 서서 사람들 머리 너머를 봤다. 그 낯선 얼굴들 속에 할아버지가 있을 터였다. 4년 만에 심장이 갈비뼈를 두드렸다. 민호야, 안 보여? 민호가 목을 빼고 봤다. 옆문으로 휠체어를 밀고 들어온 애 앞으로 나서려 하자 어머니가 옆에 나타나 팔꿈치를 세게 잡았다. 할아버지한테 공간 줘. 지은아, 근처 손님들을 위해 미소 지으며 손가락이 피부에 파고들었다. 요즘 쉽게 피곤해지셔. 10분 후 다시 시도했다. 채팅 무리를 뚫고 휠체어 뒤를 봤다. 어머니가 다시 막았다. 공간 줘. 지은아, 말은 똑같지만 톤이 더 단단했다. 세 번째 시도에서 어머니는 가식을 버렸다. 지은아, 그만 맴돌아. 모두 불편해. 지은은 방구석으로 물러나 낯선 친척들이 할아버지와 이야기하는 걸 봤다. 기다리며 이상한 걸 봤다. 캐터링 유니폼을 입은 젊은 남자가 벽난로 선반에서 책을 꺼내 박스에 쌓았다. 할아버지의 사진 컬렉션, 수십 년 모은 초판본들. 그 책들 왜 그래요? 남자가 깜짝 놀라 안셀 애덤스 책을 거의 떨어뜨렸다. 민지 부인이 공간 비우라고 하셨어요. 창고로 간대요. 어머니 쪽을 봤다. 삼촌 아내와 대화 중 선반이 이미 반쯤 비었다. 왜 몰랐을까? 1시간 후 민호가 지은을 찾았다. 할아버지의 일지와 카메라가 있던 선반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제 장식품들로 채워졌다. 할아버지를 지우는 것 같아 지은이 속삭이며 핸드폰으로 사진 찍었다. 민호야, 집을 돌아봤어? 암실이 와인 셀러로 바뀌었어. 작업실이 홈찜이 됐어. 위장이 꼬였다. 할아버지가 91세 된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언제 이런 변화를? 그게 궁금했어. 민호가 부드럽게 말했다. 지은은 변화를 계속 기록했다. 복도 가족 사진이 추상 미술로 바뀌었다. 할아버지의 앤티크 책상이 사라졌다. 선룸 독서 공간이 현대 시트로 변했다. 각 발견마다 지은은 어지러웠다. 거울처럼 익숙했던 집이 낯설어졌다. 아버지 사후 할아버지가 키워주신 흔적이 지워지고 있었다. 캐터링 할머니가 디저트 트레이를 들고 다가왔다. 지은이 거절하자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하나만. 가까이 다가와 손을 토닥였다. 할아버지랑 방문할 때 기억나? 레몬 쿠키 꼭 구워달라고 하셨지. 지은의 눈이 그녀의 얼굴로 향했다. 할아버지 아세요? 20년 동안 행사 캐터링 했어. 따뜻한 미소. 할아버지가 내 얘기 자주 하셨어. 더 물으려 하자 수아가 박수를 쳤다. 인파가 갈라지며 벽난로 근처 휠체어의 허약한 형체가 드러났다. 생일 토스트 시간이에요. 지은이 앞으로 밀었지만 벽처럼 막혔다. 어깨 틈으로 흰머리, 무릎에 플레이드 담요, 간 반점 손이 보였다. 민호가 창백해져 다가왔다. 가방 챙겨. 지금 나가자. 뭐? 할아버지랑 아직 말도 안 했어. 지은아, 믿어.
가야 해. 톤의 항의가 멈췄다. 문으로 따라 나서며 뒤를 봤다. 인파가 살짝 비켜 할아버지와 눈이 마주쳤다. 그의 시선이 지은을 스치며 인식 없이 지나갔다. 기계처럼. 민호가 지은을 차로 끌었다. 문 닫히자 물었다. 왜 그랬어? 그건 내 할아버지가 아니야. 민호가 차분히 말했다. 핸드폰으로 휠체어 남자 사진을 확대해 보여줬다. 귀봐, 옛 가족 사진으로 넘겼다. 할아버지 귀는 붙은 귓불이야. 이 남자는 자유형, 지은은 비교를 봤다. 얼음이 혈관에 스며들었다. 누구야? 모르겠어. 민호가 더 증거를 보여줬다. 코 구조, 휠체어 키 차이, 할아버지의 흉터 부재. 가족이 4년간 변명으로 막는 동안 민호는 2시간 만에 증거를 모았다. 할아버지가 죽었을까? 모르겠지만 집 소유 기록 다운로드했어. 김용호 씨가 여전히 주인으로 돼 있어? 무슨 일이 있었다면 숨기는 거지. 지은이 떨리는 손으로 지역 경찰에 전화했다. 할아버지 안부 우려를 설명하자 파견원이 약속했다. 20분 후 호텔 주차장에서 경찰관 박순경이 도착했다. 중년의 날카로운 눈이 민호의 사진을 살폈다. 마지막 확인 통화 날짜를 적은 후 박순경이 지은을 따로 불렀다.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확신이었다. 지은의 폐가 찌그러졌다. 네, 하지만 왜 이런 짓을? 박순경의 표정이 굳었다. 가족이 노인에 대해 거짓말할 때 보통 한 가지 때문이죠. 멈추고 시선 고정. 돈. 호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지은은 할아버지의 사진을 반원으로 펼쳤다. 박순경이 의자를 끌어당겼다. 램프 불빛이 그림자를 드리웠다. 마지막 확인 통화는 2021년 9월 14일이었어요. 지은이 핸드폰 통화 로그를 가리켰다. 그 후엔 어머니나 언니가 막았어요. 민호가 창가에서 랩탑을 두드렸다. 모든 걸 기록 중이었다. 접근 거부됐다고 하셨죠? 박순경이 물었다. 지은이 지갑에서 봉투를 꺼냈다. 작년 크리스마스 카드 개봉 안 하고 돌아왔어요. 방문객 받지 않음이라고. 어머니 필체로 봉투를 건넸다. 박순경이 할아버지의 생일 카드 필체와 비교했다. 차이가 뚜렷했다. 귀 불일치에 대해 지은이 사진을 나란히 놓았다. 휠체어 남자는 붙은 귓불. 할아버지는 자유형, 민호가 덧붙였다. 귀는 지문처럼 안 변해요. 박순경의 중립이 깨졌다. 15년 근무 중 이런 건 처음이네요. 지은의 핸드폰이 울렸다. 어머니였다. 스피커로 받았다. 감히 가족한테 경찰을 불러? 무슨 짓을 한 거야? 분노가 떨렸다. 지은은 가족에게 경찰 연락을 안 했다. 어머니가 한 짓이 더 나아요? 할아버지 어디 계세요? 침묵이 길었다. 박순경이 노트에 적으며 계속하라고 고갯짓했다. 어머니, 할아버지 어디예요? 전화가 끊겼다. 지은이 박순경을 봤다. 그녀가 노트를 닫았다. 퀸 씨, 그 통화로 가족이 숨기는 게 있단 확신이 들었어요. 어머니가 침묵으로 끊자 지은은 생각했다. 경찰 조사를 밀어붙일까? 아니면 가족에게 직접 진실을 강제할까? 정의는 공식 채널로 올까? 가족 고백으로 올까? 박순경이 일어났다. 전화 좀 하고 곧 돌아올게요. 조사를 시작할게요. 문이 닫혔다. 할아버지 변호사 연락했어. 로버트 시몬스, 민호가 랩탑을 돌렸다. 내일 아침에 만나자고 했어? 뭐라고 했어? 할아버지 안부 걱정하고 정보 확인 필요하다고. 더 말하고 싶어 했지만 못했어? 변호사 의뢰인 비밀, 지은이 중얼거렸다. 아마. 하지만 만나기로 했어. 그게 중요해. 핸드폰이 다시 울렸다. 수아였다. 모든 걸 망치고 있어. 흐느꼈다.
경찰이 이웃 아줌마한테 물어봐. 이게 우리한테 무슨 꼴이야? 무슨 꼴? 진실, 지은이 핸드폰을 3개 쥐었다. 내가 모르는 거야. 수아가 속삭였다. 항상 내 거 아닌 걸 빼앗으려 해. 산속집, 지은 없는 가족 사진, 잠긴 침실을 떠올렸다. 할아버지한테 무슨 일이 있으면 알아야 해. 넌 아무것도 안 돼. 수아가 끊었다. 민호가 지은을 안았다. 겁먹었어. 다들 호텔 전화가 울렸다. 박순경이었다. 퀸씨, 할아버지 집 수색 영장을 받았어요. 내일 아침 실행할게요. 7시에 준비하세요. 전화 끊고 지은은 사진 반원을 봤다. 할아버지의 눈이 시간을 넘어 바라봤다. 친절하고 맑고 정직했다. 가족이 아닌 모든 것,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낼 거야. 민호가 약속했다. 그들이 영원히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 틀렸어. 아침 7시가 조금 지나 호텔 문이 노크됐다. 민호가 열자 어머니가 서 있었다. 억지로 차분한 얼굴. 뒤에 수아의 붉은 눈과 삼촌 트래비스가 차 키를 만지작거렸다. 들어와도 돼. 이야기할 게 있어. 민호가 지은을 봤다. 지은이 고개 끄덕였다. 창에서 물러나 거리를 두었다. 삼촌 트래비스는 문을 힐끔거리며 도망칠 듯 했다. 타협을 제안할게. 어머니가 책상 의자에 앉았다. 이 바보 같은 조사 그만두고 우리가 다 설명할게. 다, 지은이 반복했다. 수아가 눈을 피했다. 어떤 건 그냥 두는 게 나아. 지은아, 트래비스가 거칠게 말했다. 파헤치면 아무도 안 이겨. 어머니가 앞으로 기울었다. 손을 꼭 쥐었다. 할아버지가 이걸 원치 않으실 거야? 가족 평화를. 할아버지가 원하는 걸 어머니가 알죠? 4년간 독차지하셨으니까. 수아가 올려다봤다. 부탁이야, 지은아. 더 밀어붙이면 후회할 거야. 위협이 공기 중에 맴돌았다. 민호가 지은 옆으로 왔다. 장난 그만해. 지은이 말했다. 목소리가 강해졌다. 할아버지 진실을 원해. 어머니가 벌떡 일어났다. 우리는 너를 보호하려는 거야? 무엇으로부터? 내 유산.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수아가 헉소리를 냈다. 네, 바빴어요. 지은이 표정 붕괴를 지켜봤다. 할아버지 변호사와 어제 통화했어요. 2019년 이후 유언장 변경 없고 내가 주 수혜자라고 확인됐어요. 민호가 랩탑을 가져와 화면을 돌렸다. 집 기록도 뽑았어. 김용호 씨가 여전히 소유주야. 민지 씨나 트래비스 씨가 아니에요. 트래비스가 침대에 주저앉았다. 설명 안 할게. 지은이 말했다. 자신감이 솟았다. 할아버지 진실만. 진짜 김용호 씨, 휠체어 남자가 아니에요. 어머니가 손을 뻗었다. 지은아, 제발. 날카로운 노크가 끊었다. 민호가 열자 박순경과 동료가 서 있었다. 퀸 양, 가족 다 모였네요. 시간 절약됐어요. 초대 없이 들어왔다. 동료가 문에 섰다. 조사 끝났어요. 박순경이 가족을 훑고 지은에게 시선 고정. 김용호 씨는 2021년 11월 12일 사망하셨어요. 사망 신고 없이 가족 땅에 묻혔어요. 방이 빙글빙글 돌았다. 지은이 책상을 잡았다. 2021년 거의 4년 죽은 상태. 수아가 울었지만 이제 그녀의 눈물이 안 느껴졌다. 휠체어 남자는 누구예요? 민호가 화나 물었다. 트래비스가 손들었다. 나야. 회색 가발과 화장으로. 체격이 비슷하니까. 박순경이 계속했다. 집 금고에서 서류 찾았어요. 모든 걸 당신에게 남기셨어요. 집, 투자, 전부. 이웃 증언으로 건강 악화 후 가족이 당신 접근을 막았대요. 할아버지가 살아있다고 믿게 하려고. 지은이 속삭였다.
퍼즐이 맞춰졌다. 죽었다고 믿으면 유산 청구 못하니까 어머니가 부정 안 했다. 유언장 만들 때 정신이 안 맑았어. 방문 못하게 막으신 분이 어머니예요. 지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4년간 거짓말하며 집에 살고 돈 쓰고 우리가 돌봤어. 수아가 끼어들었다. 넌 서울에서 내 인생 쌓느라 바빴지? 기저귀 갈고 약 관리한 건 우리야. 박순경이 헛기침했다. 여러 혐의예요. 사망 미신고, 신원 속임, 자금 착취. 검사님이 결정할 거지만 심각해요. 트래비스가 일어났다. 민지 아이디어였어. 전북 어머니가 돌아봤다. 트래비스, 감히. 감옥 갈 순 없어. 박순경이 동료에게 신호했다. 모두 진술하러 가요. 지은은 무감각하게 그들을 봤다. 수아가 문에서 돌아봤다. 눈물 흘리며. 할아버지가 너 사랑하셨어. 모든 걸 불구하고 그들이 나간 후 민호가 문 닫고 침대에 앉았다. 침묵. 지은이 가방에서 할아버지와의 사진을 꺼냈다. 손가락으로 얼굴을 쓸었다. 4년 침묵이 이해됐다. 돌아온 카드, 거부된 통화, 변명. 할아버지가 무시한 게 아니었다. 이미 떠나셨다. 가족이 시신과 진실을 묻었다. 지은은 사진을 가슴에 대고 할아버지를 위한 애도를 시작했다. 모든 걸 남겨주실 만큼 사랑하셨고 가족이 훔친 애도 시간을. 2주 후 산속집이 조용히 서 있었다. 지은이 열쇠를 돌렸다. 내 집 이제. 아직 낯설었다. 빌린 옷처럼. 햇살이 창으로 들어 할아버지의 얼굴을 비추던 창 먼 산봉우리 가리키며 젊은 날 등반 이야기를 하시던. 방을 지나며 선반을 만졌다. 할아버지의 사진책이 비었다. 가족이 진실 드러난 후 재빨리 귀중품을 챙겨나갔다. 속임수의 무게를 남기고. 민호가 카메라 들고 뒤따랐다. 빈 서랍과 벽을 기록. 변호사 위한 증거, 재정 혼란을 풀기 위해. 플라이 낚시 메달도 가져갔어. 지은이 벽에 희미한 사각을 봤다. 가치 없는데 감상적일 뿐 발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할아버지의 작업실 문 홈시어터로 바뀐 게 빈집에서 더 충격적이었다. 리클라이너가 작업대 자리에, 프로젝터가 카메라 선반 자리에. 여기부터 시작할게. 지은이 선언했다. 목소리가 예상보다 강했다. 중앙 의자를 잡고 밀었다. 분노가 깊숙이 솟았다. 지은아, 도와줄게. 민호가 다가왔다. 아니, 날카롭게. 내가 해야 해. 하나씩 무거운 의자를 복도로 옮겼다. 땀이 셔츠를 적시고 근육이 타들었지만 가슴이 가벼워졌다. 각 침입물을 제거할 때마다. 방이 비자 지은은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다. 12살 지은과 할아버지의 암실 사진. 할아버지의 손이 어깨에, 지은이 첫 현상 사진을 들고. 민호가 문에서 봤다. 오후 빛에 할아버지의 미소가 승이 나는 듯 할아버지의 공간을 되찾는 거야. 민호가 조용히. 그들이 빼앗으려 한 모든 걸 나중에 할아버지의 서재에 앉았다. 창이 사랑하던 산을 프레임. 민호가 할아버지의 위스키를 따랐다. 가족이 못 찾은 병, 용호 할아버지께 잔들며. 이곳을 내게 주시려 했어? 유산 살리라고 불타는 액체를 삼켰다. 아직도 믿기지 않아. 4년간 살아 계신 척. 돈 때문에 필사적이지. 하지만 돈만 아니었어. 지은이 의자 깊이 앉았다. 통제야. 할아버지가 나를 선택한 게 못 견뎠어. 민호가 손짠했다. 지은이 눈 감고 조용을 흡수했다. 눈 뜨고 물 마시러 주방 가자. 카운터에 흰 쪽지가 있었다. 없던 것 어머니의 필체. 항상 내 거 아닌 걸 잘 빼앗네. 손이 안 떨렸다. 가스불에 쪽지를 대고 불타는 걸 봤다.
제가 싱크대에서 물에 녹았다. 서재로 돌아와 위스키를 따랐다. 집에 할아버지의 나무 광택과 파이프 담배 냄새가 희미했다. 밖에서 눈이 사랑하던 산을 덮었다. 그날 저녁 할아버지의 의자에 앉아 지은은 생각했다. 가족과 관계를 재건할까? 아니면 불탄 다리는 재로 남길까? 이렇게 깊이 배신한 가족과 화해를 시도하겠는가?